자, 여러분, 실습 8번에 대해서 어, 두 명의 학생이 설명을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고 2번, 3번을 올려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의 코드를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태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 0이 입력될 때까지 실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보다 작은 값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0이 입력될 때까지 실수를 입력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입력을 뭔가 하나를 먼저 받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값을 받은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값을 구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또 그 값보다 작은 값들을 출력해야 돼요. 평균값보다 작은 값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입력을 다 받아야지만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평균값보다 작은 값들을 출력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2번, 3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따가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면 0이 입력될 때까지 실수를 입력받는다. 그래서 우선 0이 마지막에 입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값보다 작은 값들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자, 여기에 이제 코드가 있어요. 우리 여기 코드에 대한 것은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면 먼저 실수 입력되는 실수의 개수는 100개 이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을 사용해야 되는데, 배열은 문제점이 내가 몇 개를 사용할지 모르고 미리 선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대 몇 개가 필요한지를 미리 알면 이렇게 플롯 데이터 10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실수를 우리 플롯 i라고 했는데, 이 i는 보통 인덱스 혹은 인테자 이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롯을 사용하는데 i를 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i는 주로 포문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관례예요. 그래서 다른 변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는 0 해서 플롯 sum은 0 해서 처음부터 이 현재 실수 값의 총합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i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i가 0이면 브레이크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사용할 경우에는 이걸 꼭 do while 아니고 for문을 쓰든 while을 쓰든 뭘 쓰든 어차피 안에 이 브레이크 문이 들어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do while을 쓴 효과가 일단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후에 그 값이 0이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카운트에다가 i를 넣고, 그 다음에 카운트에 나는 1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for i는 0부터 카운트까지 하는데, 이러면 카운트가 지금 5개면 얘가 조금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 왜냐하면 이 카운트가 지금 만약 하나만 들어갔으면 카운트 1이에요, 그죠? 그러고 올라가서 입력받아서 0이면 그럼 빠져나오겠죠?
그럼 카운터 1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카운터 1이면 포문에서 카운터 개수만큼을 우리가 더하라 이렇게 할 때는 이 0이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여기에는 작거나 같다라고 쓰면 안 돼요.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뭐 작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카운트 개수만큼만 더하겠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sum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에서는 sum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번 사용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항상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더하는 것에서는 sum이 여기 바로 0을 넣는 것이 네, 0으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sum이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 코드에서는 정확하게 sum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sum을 초기화하고 나중에 여기 와서 sum을 사용하는 이 방식보다는 sum이 바로 앞에서 초기화해서 요 코드가 바로 전체를 다 더하는 코드다 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좋겠다. 그 다음에 sum을 카운트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데이터에 원래는 만약에 한 개만 입력이 되면 데이터에 1 카운터 1이니까 데이터 1을 더하게 돼요. 근데 데이터 1은 우리 값이 없죠. 그죠? 없다는 말은 0으로 초기화한 게 아니라면 이상한 가비지 값이 들어있어서 그 값이 sum이 항상 더해지기 때문에 이 코드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오류가 지금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이 코드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이 포문의 패턴을 보면 i가 4, i는 0부터 i가 카운트까지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익숙하게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황이 되면 여기에 뭐 이걸 넣거나 아니면 i를 빼거나 아니면 i를 두 번 더 하거나 뭔가 이렇게 특별한 상황들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돼 있지?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미 뭔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바로 이렇죠. 그죠?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맞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게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하고 나면 그 평균값을 보다 큰 애를 찾는데 매번 평균값을 이미 있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계속 평균을 다시 구하죠. 토탈에서 sum에서 카운트를 나눠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이 포문을 돌 때마다 이 나눗셈을 계속하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코드예요. 이럴 때는 average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따로 써가지고 그걸 한번 저장하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출력값이 그냥 이렇게 .1f 그렇네요. .1f 이렇게 하면 이제 소수점 한 자리씩까지만 지키도록 요거는 잘 됐네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물론 이 앞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적절한 주석을 다는 연습을 매번 습관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먼저 0이 입력될 때까지 실수를 입력받는다. 그때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데이터가 최대 100개 입력된다 하니까 그냥 데이터 100 이렇게 먼저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롯 average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데이터에 이게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데이터에 대해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카운트가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설명해 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입력 값을 저장하는 배열이고, 얘는 근데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이 안 쓰고도 되도록 그렇게 이제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는 먼저 이 입력되는 전체 개수 값이 먼저 있겠죠, 그죠? 카운터가 있어요. 요거는 실제 입력되는 값의 개수, 뭐 이렇게 이런 거 좀 설명을 달면은 좋겠다. 그래서 뭐 get array 아니면 get values until zero 데이터 해가지고 그것의 총 개수를 우리는 카운트에다가 넣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후에 자 print above average 데이터의 카운트의 average.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3개만 정의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로가 올 때까지 값을 읽는 것, 그죠? 데이터를 주고 읽고 그것을 개수를 우리가 받으면 그 카운트만큼을 데이터에 대해서 그 카운트 개수만큼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평균보다 큰 애들을 전부 우리가 출력을 하자. 이게 이제 우리가 잘게 나눠 가지고 모듈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integer get values until zero, 그러면 integer d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 그죠? 그러면 자 integer 여기 똑같이 카운트를 0으로 하고 while 근데 여기에 지금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함수가 아닌 애들은 갈로 사이에 띄운다. 요거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기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코딩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을 코드화하는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코드를 화할 때 스타일을 최대한 잘 지키자, 문법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연습이 되도록 계속 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 이 컴퓨터의 첫 학기에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코딩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스캔F 해가지고 데이터를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에 뭐 숫자를 읽는 거죠. 근데 이 숫자를 실수값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플롯이 되겠죠. 플롯 num. 자, 그러면 퍼센트 %f 하고 num을 읽죠,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주소값을 줘야지 거기에 값을 넣어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이 0.0이면 그러면 그냥 return 지금의 카운트를 그냥 리턴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에 카운트에다가 num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num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t라고 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1 증가시켜 가지고 하면 그래서 D에 지금 현재의 카운트가 0이죠. 0에다가 숫자를 넣고 또 돌면서 그 다음 숫자에 넣고 할 때 이때 카운트를 1 증가시켜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또 그 다음 할 때는 그 다음 1에 대해서 넣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0부터 시작하니까 카운터 1 증가시키면 그때서야 지금 현재 한 개를 입력받았어 라고 하고 여기 와서 하나 더 입력받더라도 0이 되면 그때의 그 카운트를 리턴하면 그 개수만큼에 해당되는 것만 리턴이 되니까 바로 요런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요것도 우리가 뭐 do while을 하거나 뭐 지금처럼 while로 하거나 아니면 뭐 for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 카운트가 항상 똑같이 하나씩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비교를 하고 요런 어떤 루틴이 있으면 다른 뭐 포문이나 다른 것을 써도 돼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호하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for를 한번 써볼까요? for를 쓰면은 for를 쓰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while만 그대로 합시다. 자, 그래서 get values until zero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calc average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calc average 해서 인테저 d 배를 주고 인테저가 아니네요. 플롯이네. 그죠? 자, 잘못했다. 그죠? 입력값은 플롯이래야 되네. 지금까지 잘못 설명했네. 자, 그리고 여기에 플롯. 사실 이제 방금 본 것처럼 이 타입이 잘못 적어도 개념이 맞으면 이게 인테저였던 플롯이든 사실은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calc average 해서 플롯을 입력받아 가지고 근데 이제 방금 있을 때 이게 보통 num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인지하기로는 인테저 숫자를 넣을 때 이렇게 num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플롯 같은 경우에는 뭐 fnum이라고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플롯 넘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는 좀 더 간략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D라고 썼고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이렇게 이제 크게 써도 되고 뭐 그래요. 아니면 뭐 numbers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플롯 D를 주고 그 다음에 인테저 카운트를 주죠. 그러면 이제 sum을 먼저 구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플롯 sum 해가지고 sum은 처음에 0.0으로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for 인테저 i는 0부터 카운터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sum에다가는 d에 i를 계속 쭉 더하죠. 그 다음에 리턴 하기를
sum 나누기 count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sum은 플롯이고 count는 인테자지만 이걸 나누면 결국 플롯 연산이 돼서 그렇게 이제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뭔가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컴퓨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운트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카운트가 0이면 그죠? 그냥 return 0.0 이렇게 하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만약 0이 들어오면 이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호 차원에서 넣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oid print above average 하면 이제 float d 배열 있고 integer counter 있고 그 다음에 float average가 있죠. 그래서 이 함수와 함수 사이는 항상 이렇게 띄워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get values until 0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봐도 얘가 뭘 하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0이 입력될 때까지 값을 입력받는다 뭐 이렇게 플롯 입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요 함수 이름을 적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for integer i는 0부터 i가 count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만약에 d의 i번째 것이 average보다 클 때는 그때는 printf %.1f죠. 해가지고 소수점 한 자리를 찍어요. d의 i를.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스페이스를 하나씩 해줘야지 그 다음에 계속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printf new line.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겠어요.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우리가 입력 예제처럼 1.0, 2.0, 그 다음에 뭐 3.0, 4.0, 0 입력을 하면 먼저 3.0과 4.0 이 평균 값이 있는데 평균 값을 찍어야 되네, 그죠? 먼저 여기다가 print f 해가지고 %.1f 해서 new line을 찍어서 평균 값을 먼저 찍어야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다시 보니까 평균 값보다 작은 값이네요. 그러면 쉬워요, 그죠? 이런 게 있으면 below average 하고 작으면 작으면 찍어라. 그러면 below average, print below average를 이걸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1.0 엔드 쳐도 상관없어요, 그죠? 2.0, 3.0, 4.0,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평균 값은 2.5고 더 작은 값은 1.0, 2.0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 약간의 처음 문제를 잘못 읽고 프린트 어버브 에버리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까 봤던 뭐 그런
이 입력값이 인테자 배열로 잘못 정의를 했다가도 다시 또 수정하면 되고, 이 과정에서 그런 제가 실수를 몇 번 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빠르게 보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방금 내가 이제 문제 1번 대해서 쭉 설명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겠다. 특히 이제 이렇게 메인에서 전체 문제를 이렇게 몇 개의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잘게 나누고 그 해당되는 것들을 여기서 아주 컴팩트하게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코딩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인데, 2번 문제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입력한 횟수만큼 주사위를 던질 때 각 면의 발생 빈도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있죠. 여기 이제 몇 가지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랜덤 넘버를 생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여기서 보면 이제 sRand라고 하는 것과 이게 rand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우리는 라이브러리라고 그러죠. 그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 외워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 물론 이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떤 함수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함수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면 될 텐데, 그래서 처음 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 이런 레퍼런스를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레퍼런스 매뉴얼이 따로 있어서 그 책을 보고 거기에 함수나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함수 프로토타입 정의된 것을 보고 여기는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결과를 내는구나 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서 사용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세하게 배우지 않더라도 그런 형태의 함수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찾아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습관이 돼 있어야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랭귀지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이 버캐뷸러리를 다 외워가지고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이런 의미의 어떤 그 좋은 단어가 있을 것이야 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좋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글을 쓰듯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라이브러리를 완벽하게 다 스펙을 외워가지고 코딩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제 아직까지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익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스탠다드 library.header 파일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sRand와 rand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랜덤 넘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주사위를 던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각 해당되는 그 주사위의 숫자가 몇 번 나왔는지 발생 빈도를 출력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코드를 잠깐 보면 스탠다드 io.header 파일과 스탠다드 lib.header 파일을 include 하는 것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dice라고 하는 이 것을 빈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빈도를 6개 해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요 표시를 한 것을 보면 결국 여기는 6개의 프리퀀시를 발생 빈도를 카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6개의 카운터가 필요한데 그것을 크기가 6인 1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도 있고, 여기는 혹은 7이라고 한 것은
요거는 이제 약간 트릭으로 이따가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 6을 할 수도 있고 7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 좀 이 변수를 좀 잘못 썼는데 어쨌든 랜드에 6 모두 치해서 플러스 1 하면 1부터 6 사이의 값이 나온다. 이거는 랜덤 넘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숫자, 이게 이 인테자의 총 범위 안에 있는 임의의 난수가 발생이 되니까 그것을 6으로 나누면 0부터 6 사이가 되겠죠. 거기다 1을 더하면 1부터 6 사이가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횟수를 입력받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난수를 고정시킨다.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그 넘버만큼을 얘를 반복을 하죠. 이때도 여러분이 이제 포문에 i는 1부터 i가 num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죠? 항상 0부터 num까지니까 이따가 그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리퀀시에다가 랜드를 입력받아서 그것이 1이면 0, 2면 1, 3이면 2, 4면 3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입력을 카운트를 일씩 증가시키자.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빈도를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지 한번 코드를 직접 보겠어요. 이 역시도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설명과 문제에 대해서 이번 학생은 아주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해버렸지만,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것은 include standard lib.head 파일을 우리가 include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nteger main void 그래서 return 0. 우선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코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처음에 몇 번 우리가 할 것인지, 몇 번 이 주사위를 던질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integer 해서 뭐 이거를 number of draw, 그래서 몇 번 우리가 던질 것인가 주사위를, 그래서 몇 번을 던질 것인가 이게 프롬프트를 찍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또 입력과 출력의 패턴을 우리가 딱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바로 입력을 받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number of draws만큼 우리가 던질 것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워낙 그 코드가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짧기 때문에 뭐 함수를 다시 적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for integer i는 0부터 아까 우리가 봤듯이 1부터 하는 게 아니라 0부터 number of draws까지 i를 일씩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카운팅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카운트 할 때 우리가 좀 코드가 예제가 조금 안 좋은데, 자, integer frequency를 우리가 카운트를 6개를 두자. 그죠? 배열을 그 다음에 여기에 실제로 이제 던졌을 때 나오는 값, 그걸 우리가 다이스라고.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는 이 주사위가 몇 번 나왔는가를 우리가 프리퀀시에다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실제로 던졌을 때 그 현재 값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문제에서는 이거 바꿔놨지만 그래서 이걸 초기화할 때는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처음 선언할 때 해놓는 것이 나중에 초기화를 하는 걸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6번 for를 돌면서 각각 프리퀀시 i에다가 0을 다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0으로 카운트를 모두 0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던지는 거죠. 던질 때 문제에 있는 코드처럼 다이스에다가 랜드를 해가지고 6을 하고 더하기 1. 이 코드를 우리가 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하면 얘는 1부터 6 사이의 값을 우리가 봤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항상 뭐 만약에 for integer i는 0부터 number of rows까지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printf %d dice 이렇게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 처음에 10개만 해볼게요. 10개 하면 얘가 10개 쭉 해서 하죠, 그죠? 그럼 결과를 찍었어요. 근데 또 메인에서 출력하면 10개를 또 찍어 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같은 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는 사실은 이제 이 난수를 랜덤하게 한다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seed라고 하는 것을 주고 seed에 seed 값을 우리가 srand 이게 이제 seed 값을 주는 거예요. seed를 뭐 지금 만약 1 하잖아요. 그러면 또 동일하게 항상 10개를 하면 또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25426이죠. 25426이. 근데 이거를 만약 2를 하면 25426이 하면 아까와 다르죠. 자, 이렇게 값이 달리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시드 값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제 현재의 current time을 뭐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 여러분이 실습에서는 동일하게 값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나오려면 100을 동일하게 우리 넣도록 했죠. 그럼 이러면 모든 학생들은 사실은 달라지지만 어쨌든 srand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같이 실습을 하죠. 이걸 값을 동일한 값을 넣어놓으면 항상 같은 값만 나오게 되겠어요. 근데 이 값을 모르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겠어요. 자, 그래서 다이스를 하면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1부터 6 사이의 값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카운팅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frequency에 다이스 빼기 1를 1 증가시키죠, 그죠? 알겠죠? 이 부분이 아까 문제를 풀었던 학생이 frequency 요 랜덤 넘버 구한 것이 1이면 어떻게 하고 2면 어떻게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부터 6 사이의 값을 받은 후에 1이면 어떻게 하고 2면 어떻게 하고, 근데 여기 0, 1, 2, 3, 4, 5가 뭔가 하면 프리퀀시 빼기 1이죠. 요 값이.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 번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배열을 쓰는 장점이에요. 이게 카운터를 그렇게 하면 이제 프리퀀시를 각각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찍으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다이스를 이 1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뭐 빼지도 않고 그냥 바로 되는데, 우리는 1부터 6 사이의 값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여기에 1을 넣고, 단지 카운트 할 때는 얘가 범위가 1부터 6이니까 빼기 1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만약에 다이스를 바로 이렇게 넣고 싶다 그러면 얘를 6이 아니라 7까지 해서 0번째 것은 쓰지 않고 프리퀀시 1부터 7까지를 6까지를 7이니까 1부터 6까지를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0에 해당되는 0번째 것을 안 쓰는 것보다는 이걸 처음부터 6개만 카운트를 두고, 이게 이제 프리퀀시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카운터, 그죠? 6개를 두고 각각에다가 값을 카운팅하면 좋은데, 그때는 이 다이스가 1부터 6이니까 여기에 빼기 1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7로 해가지고 이 값을 바로 그냥 해도 되겠다. 그럼 나중에 이제 출력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테저 i는 0부터 i가 6이죠, 그죠? 0에서 6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printf %d 그 다음에 탭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d newline 해서 i를 찍고, 여기는 i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에 i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면 1부터 7까지 되죠. 근데 뭐 이렇게 되고, 이제 그것은 여러분이 실제로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달라요, 그죠? 6이라고 하고 여기 다이스 더하기 빼기 1 해야지 원래의 카운트를 카운팅한 후에, 그 다음에 i에 이때는 이제 i 플러스 1은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i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 카운터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코드가 완성이 되는데, 문제처럼 10만 개를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겠다, 그죠? srand에 100을 했는데 이게 똑같이 안 나오는데, 그죠? 자, 다시 하면 이게 이제 시드 값이 같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번 문제를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3번은 크기가 5인 두 개의 1차원 배열에 임의의 값을 입력받은 후에 두 배열을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이때 배열을 비교하는 함수를 정의하여 사용하되 참 혹은 거짓을 나타내는 정수 1이나 0을 반환하도록 구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배열의 모든 원소 간의 1대1 비교를 통해서 같은 값을 가지는 배열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죠. 그죠? 요 하나하나가 다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같다, 아니면 같지 않다,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compare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을 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크기가 5라고 딱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 배열을 비교할 때 굳이 꼭 5개가 아니고 더 많이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A와 B가 같지 않으면 리턴 0, 아니면 리턴 1.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게 나오면 바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네요. 근데 여기 띄어쓰기라든지 아니면 fo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갈로와 이 사이에 띄우는 그런 습관을 좀 갖는 게 좋겠어요. 이 스타일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메인에 A와 B를 두고 스캔F에서 5개를 읽고, B도 5개를 읽고, 그 다음에 A와 B를 비교해가지고 0이면 not same, else same, 뭐 이렇게 이제 return 0. 뭐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는데 스타일만 조금 보완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푸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처음 있는데, 물론 여기 지금은 이제 스탠다드 리브.헤더 헤더 파일은 필요 없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보니까 크기가 5개인 배열을 해야 되니까 인테저 A에 5개, B에 5개, 이렇게 이제 받았어요. A, B의 배열을. 그 다음에 이제 for 인테저 i는 0부터 i가 5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먼저 scanf %d 해서 a의 i 번째 것을 읽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아까 한 대로 똑같은 코드가 B에도 또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void에 get numbers, 근데 얘가 이제 5 numbers, 5개의 숫자를 읽는다 해서 인테저 a라는 배열에 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5개를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get 5 numbers에 처음에 a를 주고, 그 다음에 get 5 numbers에 b를 주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지 않으라도 a와 b를 다 읽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그냥 우리가 문제를 푼 거 똑같이 compare A와 B. 자, 여러분이 코딩 하는 거와 내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for를 할 때 아예 처음부터 항상 띄워요. 습관이 돼서. i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띄워요. 그 다음에 compare I, B 해가지고 여기가 보통은 우리가 compare 할 때는 어떤 개념이 있나 하면 A와 B를 비교한다. 그 말은 A와 B가 크냐, 혹은 A가 B보다 작으냐, A가 같으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A 빼기 B 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크냐, A 빼기 B 해가지고 0보다 작으냐, 혹은 A 빼기 B 해가지고 0과 같으냐. 자, 이런 개념이에요.
A와 B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컴페어 한다는 것은 컴페어에서 결과가 0이면 아 얘는 같구나. 보통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컴페어 해서 얘가 0이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print xterm same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printf %s newline 하고 compare 해가지고 not same 왜냐하면 1이면 0이 아니면 0이면 same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요 compare는 이제 위에다가 해야 되겠죠. integer compare integer a와 integer b 물론 이게 a도 배열이고 b도 배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for integer i는 0부터 i는 5까지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if a의 i가 하고 b의 i가 같으면 하면 안 되고 다르면 그죠? 다르면 그냥 return 1. 근데 여기서 이제 compare라고 하는 것을 하면 보통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is the same 같으냐? A와 B가 같으냐? 그럼 같으면 다르다. 그러면 false 같으면 이렇게 이제 하면 compare 대신에 아까 is the same 하고 A와 B가 같으면 same 아니면 not same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여기다가 same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코드는 같아요. 이 리더빌리티가 이거보다는 아깝게 더 좋아요. 얘는 얘 같으면 아무것도 안 넣고 다르면 not을 붙이니까 이게 same인데 앞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을 수도 있고 not same일 수도 있고 뭐 그래 되죠. 근데 아까 있는 여기가 더 리더빌리티가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라도 다른 게 나오면 return 0이고 끝까지 가면 그러면 같구나 여기서 return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자, 1, 2, 3, 4, 5 첫 번째 A 배열, 두 번째 2, 3, 4, 5 이렇게 하면 이제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2, 3, 4, 5 그 다음에 1, 3, 4, 5, 1 뭐 이렇게 하면 not same 이렇게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결과를 정확하게 나오도록 잘 했다고 하더라도 코딩 스타일을 보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잘 풀이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것을 좀 배우면 좋겠고 그리고 코드라고 하는 것은 글과 비슷하게 항상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게 우리가 아트 오브 프로그래밍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하나의 어떤 예술처럼 결과물이 다 다르다는 건데 또 다르게 보면 이게 공학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어떤 문제를 보면 거의 동일한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창의적이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위 코드들은 거의 누가 짜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품질 관리에 좋아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텍스트에 나오는 코드 정도로 동일하게 항상 나오도록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습 8번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